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되며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배종으로 올라섰습니다. 집단 감염에 이어 돌파 감염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좀처럼 올라오지 않는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미국 내 확진자 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비율은 51.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많았던 영국발 알파 바이러스의 감염자는 28.7%로 줄었습니다. 현재 미주리, 캔사스, 네브라스카주 등이 포함된 중부지방의 델타 변이 비율은 80.7%에 이릅니다. 유타, 콜로라도, 몬태나 등 중서부 지역의 델타 변이율 역시 74.3%로 높은 치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과 함께 돌파 감염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지난달 텍사스주 클리어 크릭 카운티의 한 교회에서는 여름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과 어른 450여 명 중 125명이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델타 변이 양성 반응을, 6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음에도 코로나에 걸려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측은 현재까지 수백 명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역인 갤버스틴 카운티 보건당국은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델타 변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n today's briefing, we discussed how the Delta variant is already responsible for half of all cases in many parts of this country. It's more easily transmissible, potentially more dangerous, and it should be because of reconsideration. 현재까지 나온 각종 연구 결과 승인된 백신 3종은 모두 변이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입증된 상태입니다. 방역 당국은 일부 돌파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이보다 중증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이 감염은 주로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 국민의 빠른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6월 경제 정상화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와 회사 출근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아직 코로나 방역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현명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로 달라진 노동법과 함께 관련 내용 이우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용주들은 요즘 재택근무 종료 시점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학기가 개학하는 시점에 맞춰 사무실에 직원을 출근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교에 언제 자녀들이 돌아가는지 이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fully return 하실 때는 그 학교가 시작할 때 저희 직원들도 오게 하시는 게 저희한테도 유리하고 또 직원들도 편한 상황일 거예요.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백신 접종 사실 확인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직원들에게 더 이상 접종을 강요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백신 미접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자는 요구가 있을 경우 백신 미접종 직원에게는 하루에 하나씩 지급해야 합니다. 또 직원들이 요구할 경우 방역 기능이 우수한 N95 등급의 마스크를 지급해야 합니다. 모더나나 화이자는 2차 접종, 존슨앤존슨의 경우 1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직원들은 사무실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FDA 승인을 받지 않은 백신을 접종한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백신을 맞고 온 직원이 있으면 조금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지금 접종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다른 종류의 그런 백신은 저희 FDA는 어프로브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미국에 와서 다시 접종을 해야지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직원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백신 접종 유무를 떠나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크릴판 등 안전을 위해 설치했던 가림막도 더 이상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 페이스,
잡코리아 USA가 공동 주최한 리턴 투 워크 노동법 세미나에는 100여 명의 한인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본격적인 사무실 복귀를 앞둔 시점, 팬데믹 전후 달라진 노동법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요즘 한인 식당을 가보면 손님들이 부쩍 늘었죠. 경제 재개방 이후 활기를 찾는 듯한 모습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님과 업주들 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억눌렸던 감정이 표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만큼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팬데믹 이후 고객들이 크게 늘어난 한인타운 식당들. 그러나 정작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 입장에선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손님 많으니까 안 와도 돼.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식사로 간 건데 너무 신경질적이고 불친절하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손님들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제 또 이렇게 할 때 제때 주지도 않고. 반면 한인 업주들도 한인 고객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외 영업 등으로 장소는 넓어졌지만 정작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테이블엔 먹다 남은 음식들이 고스란히 방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인 업주들 입장에선 어느 정도 항의는 감수하지만 다른 테이블의 주문을 방해하면서까지 고성을 지르는 손님들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매너 없는 고객들로 인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마저 꺾이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반말을 너무 많이 해. 반말하고 카드 탁 던지고. 그거는 뭐 하는 행위야? 푸드코트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에? 무시하지 마셨으면 참 감사드리겠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응? 오랜 기간 억눌렸다 경제활동이 일시에 생기면서 각종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코로나 스트레스로 모두가 날카로워진 분위기라며 서로를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한인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구해도 경험 없는 사람을 많이 구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업주와 종업원, 고객 모두 한인사회 구성원입니다. 한인들은 서로를 좀 더 배려하려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불법 마리아나 재배지를 상대로 한 LA 카운티 셰리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압수된 불법 마리아나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무려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과 농장주들의 제보에 따라 엔텔로프 밸리 지역의 마리아나 재배 지역을 급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작전에 소요된 기간만 열흘, 압수된 마리아나 화분만 37만 3천 개고 무게로는 3만 3천 파운드가 넘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 달러, 압수 규모로 LA 카운티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모두 131명이 체포됐는데 대부분 불법 노동자들이며 이 중 상당수는 마약 조직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조직이 재배하던 마리아나는 전량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 탈세와 돈 세탁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Los Angeles County has seen a significant proliferation of illegal outdoor marijuana grows, especially in the Antelope Valley. Many of these grows have been directly tied to Mexican drug trafficking organizations and Asian and Armenian organized crime groups. 이번 단속에 적발된 마리아나 재배 지역은 지하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재배 과정에서 살충제 등 각종 화학 물질을 대량 살포해 인근 지역 농장들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는 마리아나가 합법화돼 있지만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재배나 유통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소셜미디어에서 퇴출시킨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열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정치 재개에 발맞춘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뉴저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유튜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계정을 정지한 조치가 편향된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애초에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검열 자체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n addition, we are asking the court to impose punitive damages on these social media giants. We're going to hold big tech very accountabl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장을 플로리다 남부 지방 법원에 냈고
회사만이 아닌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등 각 회사 CEO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앞서 지난 5월 소셜미디어에서 계정이 정지되거나 삭제된 정치인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을 위한 모금 운동에도 나섰는데 결과에 대해선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소송 전에 뛰어든 건 정치적 영향력 복원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소송 대상인 기업들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초 재임 막바지에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지지자들의 연방의사당 난입을 소셜미디어로 선동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정지당한 바 있습니다. 뉴욕 예비선거 결과 승리가 확정된 민주당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퀸즈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레이스 맹 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뉴욕시 선거구 6구의 후보들과 함께 선거 결과에 대한 소감을 나눴습니다. 참석한 후보들은 23선거구의 한인 후보 린다 이, 20선거구의 샌드라 엉, 29선거구의 린 슐만이었습니다. 린다 이 후보는 대면 활동이 제한된 팬데믹 동안 진행된 선거운동에도 많은 지지를 보내준 한인 유권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I really want to work on from now till November is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 Korean community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why they need to vote and also to register if you're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권센터와 뉴욕 교사노조 등 다양한 시민단체 위원들이 참석해 후보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했습니다. 어제 발표로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가 확실시된 가운데 11월 본선거까지 후보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